네,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방위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전 현직 직원들이 한진 일가의 경영 퇴지를 촉구하는 2차 촛불 집회를 오늘 개최합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보죠. 박상용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그 한진 관련 리포트에 사면 초과라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조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이후에 오늘 일가에 대한 법무부, 또 검찰, 경찰, 관세청 그야말로 뭐 모든 사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번 사태 앞으로 전망 좀 해볼까요? 예.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빼고는 예, 예. 빼고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다 동원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이번에 또 법무부에서 또 출입국관리국에서 예. 이렇게까지 압수수색한 적은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나. 이전에 없었던 예. 거죠? 원래 출입국관리국에서 예.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네. 이 대기업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네, 관련해서 이제 그럼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예. 먼저 전무후무하다고 짚어주신 출입국 당국의 압수수색. 일단 필리핀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사 도우미를 이제 필리핀을 고용을 하려면은 예. 안 됩니다. 네. 중국 동포에 한해서만 비자를 발급해 가지고 가사 도우미를 할 수 있지 필리핀인은 기본적으로 가사 도우미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무조건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 고용하는 건 불법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이 조양호 일가가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고용을 했겠느냐? 예. 이건 어떤 편법을 쓴 거라 이거죠. 실은 필리핀인을 가사 도우미 형식으로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아마 회사에서 들여와 가지고 이걸 변칙적으로 가사 도우미로 활용을 했다. 예, 그런 혐의점을 잡고서 회사의 직책은 뭐 공식적으로 줘놓고 결과적으로는 가사 도우미로 쓰기 위해서 들여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다른 목적으로 뭐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리핀인을 고용을 해가지고 예. 실은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 일가의 어떤 가사 도우미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예.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이 가사 도우미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네. 회사 목적에서 어떤 회사에서 뭐 다른 목적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급여는 그쪽에서 주고 사용은 가사 도우미로 했다고 하면은 횡령 내지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를 쓴 것도 불법이고 그렇습니다. 또 그거에 대한 그 비용- 비용도 회사 돈을 쓰게 되면 그렇습니다. 뭐 다 잘못된 거네요. 그래서 이번에 출입국관리국에서 뭘 했냐면은 과연 그럼 대한항공에서 한진그룹에서 그 외국인을 갖다가 고용 목적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게 어느 정도냐 예.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고용 목적으로 들어온 거에 대한 뭐 자료는 있겠지만 가사 도우미를 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분이 나는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떤 뭐 가사 도우미 쓰는데 우리가 뭐 계약서 쓰고 그러지 그렇습니다. 않잖아요. 이거 예. 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소명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아마 이 제보는 내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네. 내부에서. 예. 그래서 내부 진술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조 회장 일가의 밀수 또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좀 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조 회장의 세금 탄루 액수가 500억 원대에서 많게는 뭐 1,000억 원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세청에서는 관세 포탈 혐의, 또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조양호 회장이 2002년도에 아버지인 조중훈 회장이 사망하면서 해외에 은닉해둔 그 재산을 갖다가 상속세를 안 냈다, 납부하지 않았다. 네. 그 관련해 가지고 서울 남부지검에다가 또 수사 의뢰. 그러니까 관세청하고 국세청하고 양쪽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찌 보면은 지금 조양호 회장은 일가는 지금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예. 비용을 과연 회사가 부담하면 안 됩니다. 개인 비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예. 네, 일단 저희가 앞서 짚어본 이 내용의 수사 상황에 따라서 예. 이 조양호 회장이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고발이 됐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양호 회장을 고발을 했기 때문에 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탈세 수사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자료 예. 확보가
분석이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포탈세액을 정확히 확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속세 포탈의 경우에는 조양호 회장 측에서는 이거 바로 내겠다. 그리고 이거 2016년도에 우리가 그 조중훈 회장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 잘 몰랐다. 해외에 은닉해준 재산 몰랐다. 2016년도에 알게 됐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모를 수 있을까 이런 예. 문제도 있고. 근데 그 사이에 2002년도에 형제간에 또 이 재산 분배 갖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왜 2016년도까지 과세 당국에서 가만히 있다가 2002년도에 할 일이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남부지검에다가 또 고발 의뢰를 했는지 이것도 좀 미심쩍습니다. 석연찮은 구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조세화가 이루어질 예.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예. 부인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은 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세청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것도 경찰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조현민 그 전무의 폭행 사건인 경우에 예.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그 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영장이 기각되고 이게 폭행이 공소권 없음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상당히 망신이거든요. 또 업무방해 혐의 됐는데 검찰에서 이거 좀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한다. 이 진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했지만은 네. 이 피해자가 또 나중에 진술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로서는 이 피해자의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가 해당되지 않는 게 특수폭행인 건데 예, 예. 이명희 그 씨 같은 경우는 특수폭행으로 특수폭행은 보기는 없는 어렵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 이명희 그런 거 씨가 없었죠. 어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가지고 하기 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초병상에 있는 분들께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사건의 그 범죄 사례에 있는 그 사례에 있는 피해자분들께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조현민 전 전무처럼 또 될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그래서 거네요. 오히려 관세청에서 예. 이 이명희 이사장의 어떤 그 생활용품을 갖다가 들어오기 위해서 회사를 이용해 가지고 뭐 밀수한 혐의, 예. 관세청에서 이 부분을 좀 잘 구중을 해가지고 금전적 예. 비리 같은 쪽에서 그렇습니다. 좀 관세 맞춰서. 포탈 혐의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자, 그리고 대한항공 직원들이 이제 오늘 아까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서울역 광장에서 두 번째 이제 조씨 일가 퇴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는데요. 그 V4 벤다타에 나왔던 그 가면 쓰고 이제 예, 하잖아요. 예. 하기 때문에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일반 시민까지 뭐 다 집회에 동참해서 규모가 좀 예상보다 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대한항공 직원들이 제일 지금 무서워하는 게 걱정되는 게 왜 예. 마스크도 쓰고 오늘은 막 선글라스 비 오는데 선글라스도 껴라 예. 마스크도 착용해라 모자도 눌러써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회사 사측에서 모니터링을 좀 혹시나 할수 예, 모니터링 해가지고 때문에. 불이익 받을까 봐. 그런데 저는 만약에 하나 회사 예. 측에서 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불이익을 준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이 고용노동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렇게 촛불 집회도 열고 이날에도 내일 대국민 사명운동에 나서는 등 지금 퇴진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진그룹 일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어떻게 나올까요? 조양호 회장은 진에어 대표이사직만 사퇴했습니다. 예. 예.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진에어도 역시 사내이사는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주직만 유지하고 대표이사라든가 모든 이사라든가 이거 경영에서 일선에서 빠져라. 물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은 주주총회라든가 이사회에서 의결로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게 참 근데 갑자기 그 경영진이 싹 다 빠지게 되면 그걸 또 후임을 선임한 절차도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양호 회장이 좀 내려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회사 이미지도 그렇고 회사 이미지에 많은 실추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양호 회장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그러니까 밀려난 진에어의- 그림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습니다. 내놓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번엔 그 커피 업체입니다. 타이멘탐스인데 김도균 타이멘탐스 대표가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돼서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검찰이 본사와 직영 매장 인력의 정규직 원칙을 고수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횡령 소식이 들리니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좀 이 관심이 회사- 더 간 것 같습니다. 예. 이 회사에서 커피와 함께 빵을 만드는데 유명한 빵인 모양이에요. 예. 그 빵에 들어가는데 그 어떤 재료를 갖다가 자기가 운영하는 업체를 거치도록 하는 모양입니다. 꼭 네. 거치도록. 그래서 소위 말하는 통행세를 받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통행세를 자기가 횡령을 했다는 거죠. 굳이 이 업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혐의점을 잡고서 그 압수수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또 다른 내용도 짚어보죠. LG그룹 최대 주주 일가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지금 LG그룹 검찰은 그랬습니다. LG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구회장인가요? 예, 그분에 대해서 좀은 아니다. 고발이 됐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압수수색을 한 거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과정에서 이제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대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를 사실상 지정을 했으면은 이거를 그 장내 거래를 장외 거래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걸 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네. 장내 시장 거래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LG 측에서는 이거는 과세 당국하고 좀 이견이 있다. 예.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LG 그룹의 가장 핵심인 재무팀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수사가 조금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과연 그 검찰이 LG그룹의 어떤 지배구조라든가 이 승계구조 이런 것까지 과연 수사할 것인가. 아직 검찰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그 재벌들에 대한 어떤 비리 관련된 이 수사 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수면 밑에 있던 것이 그냥 올라온 것뿐인지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좀 이게 기조가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 가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 재벌 궁금한 그룹에 대한 이런 수사는 예. 내부에서 어떤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또는 뭐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갖고 있다가 예. 뭐 이런 게 터졌을 때 하는데 문제는 결국에는 이 기업 지배 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좀 해야 한다. 네. 주식은 갖고 있지만은 주주로서의 권한만 행사해야지 그걸 갖고서 전문 경영인 역할까지 한다는 것은 좀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구조가 꼭 검찰 수사, 국세청의 어떤 뭐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걸 압박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재벌과에 관련된 수사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예. 수사 진행 상황도 좀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